입금 불산이 항목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불산이 항목 내용 중에 자산의 평가액입니다. 이것은 입금 쪽에서 조금 한번 다루었죠. 다시 한번 보면요. 토지가 있는데요. 100억짜리가 시가가 150억이라고 가정해 보습니다. 기업 회계에서는요. 이것을요. 회계 처리를 해야죠. 토지 50억으로 내고 이것을 평가이익 50억으로 합니다. 토지를 시가 150억으로 계산하는 게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그런데 이 평가이익은요. 기업회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세법은 이것은 미실현 이익이죠. 그렇죠? 내년도에 이게 토지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거고요.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그 법인세법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이익은 입금 항목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 입금 불산이 항목이고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 보호법에 의하면요. 이걸 평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타 법과의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입금 항목으로 해놨죠. 예외적으로. 원래 입금 불산입인데 입금했고 그 외에 화폐성 외환자산 평가이익 이것도 입금 산입으로 이것은 그 파트에 가서 화폐성 자산 평가 부분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입금 불산입이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은 입금 항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2월 입금. 2월 입금은 저번 입금 쪽에서 설명했죠. 2월 입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을 또다시 수익으로 잡는다, 입금 항목으로 잡는다. 그것은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 2월 입금은 입금 불산이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 그렇죠?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은 조세, 재산세 같은 경우 기왕에 재산세를 송금으로 인정받았죠? 현금, 재산세 납부했다 그러면 현금, 비용 100 이렇게 되죠. 이건 송금으로 인정받은 재산세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았다? 그랬을 때 현금 100, 잡수익 100. 이건 입금인가? 입금이죠. 왜?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은 거니까. 근데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은 법인세다. 이건 재산세고요. 법인세다. 현금 100, 비용 100. 법인세다. 이것은 송금 불산입하죠. 법인세 비용은 대표적인 송금 불산이 항목이죠. 그러니까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건 세금을 냈다. 이것을 환급을 받았다. 이것은 입금 불산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왜? 2월 입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 당시 송금 인정받지 못했으니 입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본세를 얘기하는 거 여기에 환급 가산금을 또 받죠. 환급 가산금. 만약에 현금 10억, 잡수익 10억. 여기도 법인세에도 환급 가산금을 받죠. 그러면 현금, 환급금 이자 성격으로 이거 받죠. 잡수익 10억.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이 다 입금 불산이 항목이라고 그랬죠. 환급금 이자는 왜냐하면 보상 성격 아니냐? 만약에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10%만큼 과세하면 보상의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환급금, 과언합금의 이자, 환급 가산금은 국가 등에서 법정 징수액보다 많이 징수한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이므로 보상 효과를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한다. 그렇죠? 과언합금의 환급에 대한 이자는 입금 불산입니다. 환급금 입금 대상 여부와 이 환급금 자체의 입금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금 불산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다음 부가세 매출세액. 부가세는요 이런 거죠. 법인이 있고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커피를 팔았다 그러면 X20년 6월 8일 날 커피를 팔았다. 근데 공급가액
부가세 100원 이걸 팔았다. 고객한테 팔았다. 현금 주고 팔았다. 이러면 X20년 6월 8일 회계 처리를 해보면요. 현금이 1,100원 들어오죠. 얘 입장에서 회계 처리. 현금 1,100원. 그 다음에 매출로 얼마 잡죠? 얘 수입으로는요. 공급가액 1,000원만 잡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부가세는 받아서 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해야죠. 그죠? 이것은 VAT 예수금으로서 이거 언제 납부하죠? 확정 신고인 X20년 7월 25일 날 이거 거래 하나밖에 없었으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신고서 작성한 다음에 요거 현금 100원 여기서 정부에 납부하고 끝나죠. 따라서 이 부가세 매출세액 100원은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채이다. 부채이죠. 부채. 나중에 7월 25일 날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채이다. 따라서 이것은 입금 항목이 아니다. 순자산 증가했음에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 공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정부에 납부할 예수금의 성격으로 부채에 해당하므로 입금 불산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출세액은 입금 불산임 항목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요. 다음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이것은 의제 배당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배당금을 받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식회사 A법인이고요. 여기에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법인이 있다고 하면 얘가 이익이 나면 여기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을 얘한테 배당을 주면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이익잉여금입니다. 과세가 된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서 배당금 수익금 입금 항목 맞죠? 입금이죠. 원래 배당의 원천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요. 여기에 주발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발초 자본잉여금도 배당의 재원이 된다고 2012년 4월 10일부터 이익준비과 자본준비의 배당이 가능하게 따라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주발초도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주발초 따위를 주주법인한테 배당을 줬을 때 이것을 입금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주주법인에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자본잉여금이 뭐 있습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익이 여기 100이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100이 있었다. 이것을 배당의 재원으로 해서 주주법인한테 줬다. 그랬을 때 이것을 입금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나눕니다. 이 배당의 재원이 과세된 거냐? 이 배당의 재원이 자기주식 소각이익, 이건 과세가 된 거죠. 이건 입금 항목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과세가 안 된 거죠. 과세가 된 거냐, 과세가 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이것이 입금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과세된 것은요, 과세된 것을 이것을 배당의 재원으로 우리한테 주주가 받았다. 이것은 이익잉여금과 성격이 똑같죠. 과세된 거, 이익잉여금 자체는 과세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입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세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배당의 재원이 과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과세된 거를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이게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의제 배당에 이것이 자본전입의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중에 의제 배당을 배우면 배울 수 있습니다. 자본전입 시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주물 감액가의 배당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이것은 입금이다. 이익여금 받은 건 당연히 입금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익금이 아닌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과세된 거를 한 것도 입금형입니다. 이렇게 자본준비물 반환 배당을 입금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입금 불산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